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집권 후반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혁신, 포용, 평화, 공정을 제시했습니다. 이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취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함께 하신 분이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또 후반기 남은 과제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막 시작이 된 만큼 네. 몸도 마음도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부산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아침 일찍 부산으로 출발했다가 네. 거기서 일정 다 마치고 거의 바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요. 음. 그 국무회의를 원래는 늘상 청와대에서 실시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한 아세안이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의미를 좀 더 담기 위해서 부산에서 네.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세 번째잖아요. 네, 이번이. 맞습니다. 그만큼 의미도 있고 또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그 국무위원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네. 제가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달라진 점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국무위원님들의 이런 활발한 의견 개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통령님 말씀하시고 이제 보고하시는 분들만 말씀을 하시고 되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롭게 각자 부처들의 상황과 네. 그리고 다른 부처들의 어떤 조언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그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들어올 때 출입국 들어올 때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문체부에서는 이제 프레스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언론인들 등록을 받았는데 14년에도 했었는데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숫자가 이번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한 아세안 이 특별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 언론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또 권익위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민원들을 접수도 받고 상담도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신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11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관계를 훨씬 더 이제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아세안 국가들은 신남방 정책,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했었던 신남방 정책의 그 주축인데 신남방 정책은 3P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하나는 prosperity, 번영, 그다음에 people, 사람, peace, 평화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국제회의 참석 인사들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산가나 기업인들까지 확대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 번영 같은 경우는 계속 뉴스가 나왔지만은 인도네시아와의 세파 실질 협력 타결 부분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메가 FTA라고 하는 RCEP 물론 이제 내년에 서명하는 일이 남아있기는 네. 하지만 이게 전체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GDP의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이 RCEP 협정문 타결 선언도 네. 이 신남방 정책의 굉장히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스마트 시티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산하고 세종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신남방 이 아세안 국가들 정상회담 등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다 순방을 다녀오셨는데 네. 가보면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 피스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네. 촉구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전통 안보 협력 분야인데요. 뭐 해양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재해에 네. 대응하는 것들 이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이번 기회에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어떤 의미와 함께 또 기대되는 성과까지 잘 짚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할 것이냐 네, 이것도 네. 많은 관심이 사실 모아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관련 언급은 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네.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아마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 연일 그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건데요. 네. 물론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아직 날짜가 닥치지 않았는데 네. 아니다, 맞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라든지 이런 고위 인사를 초청할 가능성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수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북한 얘기가 나온 김에 비핵화 협상도 만만치 않은 지금 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정기용 실장이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계획이고 이걸 고리로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갈 계획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물어보신다면 북미 간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입장들이 나올지 그리고 네.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이 그리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고 있어서 네. 한 발 한 발 또 예. 한 마디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사안이죠.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어떤 뭐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네. 종료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해왔는데 변함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안보실장께서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를 다시금 되돌이켜 보면 예.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쉽게 결정한 것 아니었고요. 어려운 결정이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판단 또한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가 결정했을 때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수출 규제를 한 이유가 안보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상존하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했던 그 행위들을 다시금 되돌린다 이런 네.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분명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네. 차례로 이렇게 짚어본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제가 참 산적한 가운데 임기 후반을 맞게 네. 되는데요. 청와대에서 거의 2년 반 정도 계셨는데 네. 지금 2년 반을 맞은 그 느낌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말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네. 하루를 4번 사는 기분입니다. 아, 네. 아침에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 업무인데요. 예. 그래서 모든 신문과 방송들의 보도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대통령님 비롯해서 비서실장님 등등과 이제 회의를 하는 게 또 이제 한 텀이 지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님 일정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한 텀이 지나가고 그다음 저녁 시간에는 이제 기자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사를 쓰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얘기도 하고 예. 혹은 언론에서 보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혹은 보완해야 될 점을 제가 또 거꾸로 아이디어를 듣기도 하고 이제 그것까지 하다 보면 하루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도 뭐 한 3일 전에 있었던 일 같고 아, 네. 그렇더라고요. 네, 참 그동안 청와대 또 많은 분들이 들고 나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또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느낌이세요? 저는 그건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나가는 시민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힘든 때가 많죠. 네. 2년 반 동안 일단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냈고 6살, 9살짜리 어린 아이들하고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네. 그래서 힘들 때도 많았는데 꼭 그런 순간마다 누군가가 나타나시더라고요. 예. 뭐 택시 기사님도 계셨고 아니면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집 앞 식당에 갔는데 식당 이제 주인 사장님께서 뭐 한마디를 해주신다든지
힘내라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네. 아, 내가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가 아니구나. 네.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응원하시는 분도 많고 더 잘하라고 채찍질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구나. 늘상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년 반을 쭉 돌아봤을 때 네. 문재인 정부가 참 이건 잘했다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이건 좀 아쉽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꼽고 싶으세요? 아, 이게 진짜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을 내가 스스로 자평을 하는 격이라서.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정말 잘했다 꼽을 수 있는 건 저는 꾸준함과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됐든 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시행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덜컹거림이 있다고 해서 섣부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겐 혼란스러울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그 한길을 가려고 하는 그 우직함이 왜 우보천리란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소의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결국 추후에 봤을 때는 천리길을 걸어온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을 평가하기보다는 네.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국민들께서 총평을 어떻게 해주실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얼마 전 또 방송사 인터뷰를 봤더니 네. 이 재정, 이 국민 세금을 네. 이 곳간 작물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쓰라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야권이라든지 일부 누리꾼들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었냐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 반응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간의 의미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맥락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언론을 대하는 사람이다 보니 말은 이만큼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일부 말들만 활용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곳간의 작물을 비유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곳간의 작물들을 비축해 둡니다. 네. 네. 옛날부터 선조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곳간에 쌓여 있는 작물을 보고 아 정말 나한테 많은 작물이 있구나라는 걸 좋아하기 위해서 혹은 감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쓰라고 곳간에 비축해 두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한국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본적인 기초 체력들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해외에서 판단들을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 또 곡해할 수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 네. IMF 등에서 보면은 한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확장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도 위험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예. 부도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를 더 많이 버텨내기 위해선 네.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써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확장 예. 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서 현 정부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네.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못하는 것 많이들 지적을 해주시니까요.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일자리 얘기도 하시고 혹은 이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들을 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들 저희가 굉장히 경청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방향을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목소리 속에서도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치도 필요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것만 맞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든 경제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경청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네. 현 정부 임기 후반기에 좀 집중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뭐라고 꼽으십니까?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초반에도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께서 4가지의 네. 화두를 네. 던지셨잖아요. 아마 그것이 이 후반기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일 건데요. 네. 이제 평화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정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관 특혜에 대해서 근절하는 것, 그리고 입시 시장에서의 어떤 불공정성을 없애는 것, 그리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것, 예.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것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속에 있는 불공정까지도 바꿔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예. 그것들까지 챙겨가기 위해서 교육 그리고 네. 검찰 개혁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발언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대통령의 소임을 완수하겠다. 그러면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공감을 넓혀가겠습니다라고 네.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그 각오의 일환일까요? 지난 일요일에는 또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만찬도 가졌잖아요. 그런 그랬죠.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그 만찬은 공개하거나 알리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로 어머님 이 장례식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조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모셨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피치 못하게 공개가 되긴 했지만 여야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난관을 극복해 가길 바라는 가장 간절한 마음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상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협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걸 보면 예.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어떤 어려운 정책 사안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일이면 다음 주가 되는 거죠? 네. 날짜가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이 12일이니까요. 네, 네. 다음 주요. 네. 국민과의 대화가 그렇죠, 또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들께서 선택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해당 방송사에서 이제 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어떤 전문가라든지 정부 부처,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국정 운영의 방향, 그리고 국민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앞으로 후반기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조율이나 이런 거 없이 생생하게 질문과 예.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네. 질문이 오가는 그런 자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필요한 입법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입법 과정에서 막혀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물들이 많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예.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거세게 일고 있고 그리고 네. 검찰도 법무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혁안들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입법까지 가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총선 이야기도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 놓아드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총선 차출 개각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러 상황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고 대변인 개인적으로 총선 출마에 대한 어떤 의사는 어떤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있는지 모든 것들이 함께 결합됐을 때만이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의 의사를 묻는다면 저에게는 아직 그럴 만한 역량이 갖춰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속 요청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런 결심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출신의 이 장관들의 지금 총선 차출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다음 달에 뭐 개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2년 반 동안 제일 네. 힘들 때가 네. 인사 발표 즈음입니다. 예.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개각 관련해서도 지금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예. 확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그만큼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예, 인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한다는 모양새를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관심도 높은 것 네, 같습니다. 만약에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여야를 아우르는 탕평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 일요일에 비서실장께서 예. 그러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제안이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게 지금의 결과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정파를 떠나서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글쎄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그리고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나와 너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좀 상생하고 공통 부분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좋은 인재를 좀 잘 뽑아서 후반기 국정운영을 좀 잘 꾸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년 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또 앞으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뭐 소감이라든지 각오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에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마다 춘풍추상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봄바람 같이 하지만 나에게는 가을의 그 서리발처럼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가감 없이 스스로에게는 그 뚜렷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네. 스스로를 좀 이렇게 몸가짐도 단단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는 임기 후반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